학생들에게 많은 단어를 가르쳐 주는 것을 오히려 좋은 수업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학습자 이해하는 정도는 쑥쑥쑥쑥쑥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실수라고 할까요? 왜 외국어를 잘 배울 수 없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많은 분들이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상이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해 가능한 것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에게 학습자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많이 결여가 되죠. 교재를 보세요. 교재상의 내용에 보면 그 교재의 내용이 대부분 다 재미가 없고 학습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해보죠. 우리가 어떻게 외국어를 배워야 될지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도와줍니다. 학습자에게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찾아봐봐. 쉽고 재미있는 것을 찾아봐. 그리고 그것을 매일 반복해. 만약에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외국어를 잘 배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주 많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는 걸 찾고 그리고 쉬우면 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아주 잘 배우게 되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외국어 수업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교재 속에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교재가 재미가 없고 그리고 자신에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재 속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표현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게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외국인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외국인이 자신에게 물어보죠. 오늘 뭐 했습니까? 뭐 먹었어요? 이럴 때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학습자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와 표현이 의미가 있고 외국인과 대화함으로써 재미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표현을 더 깊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빨리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자신에게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표현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많은 대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해 가능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교재 속에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안 돼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수록 좋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자신의 레벨보다 아주 조금 어려운 교재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배우고 있는 교재나 책에서 모르는 단어가 2%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자기 레벨보다 아주 조금 어려운 단계거든요. 그런 교재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영어 교재를 봤을 때 밑에 우리가 보면 영어 교재 밑에 모르는 단어를 막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들이 있는데 모르는 단어가 많은 교재는 좋은 교재가 아닙니다. 모르는 단어가 적을수록 더 좋아요. 이것을 선생님들조차도 몰라요. 학교에서 모르고 학원에서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어려운 교재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은 단어를 가르쳐 주는 것을 오히려 좋은 수업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학습자 이해하는 정도는 쑥쑥쑥쑥쑥 내려가게 됩니다. 이해 못하게 돼요. 그 제한선이 어떠냐면 95%입니다. 한계입니다. 95%. 그러니까 100개의 단어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5개 정도이죠. 아주 적습니다. 그런 정도로 내가 이해하기 쉬운 교재로 계속 접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배우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실제로 외부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출간되는 제 책에서도 이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제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점은 98%입니다. 모르는 단어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자료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암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암기를 하잖아요. 암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암기를 하면 할수록 예를 들면 한 번 암기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할수록 암기의 효과는 또 내려갑니다. 쑥쑥쑥쑥.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재밌는 영화를 하더라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면 볼수록 그 신선도가 떨어지잖아요.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받아들인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예를 들면 하루에 100개씩 내가 외운다고 억지로 막 외우게 되잖아요. 외워. 이거요. 처음에는 통합니다. 금방 어느 정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두 번째 또 외우잖아요. 같이. 또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배운 단어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단어니까 단어 그 의미만, 사전적 의미만 이해하게 될 뿐이거든요.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나 우리가 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깊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 사전적 의미 그 하나만 이해하게 될 뿐이에요. 하나의 연결고리일 뿐이죠. 사전적 의미만 하나만 연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 책을 읽으면서 단어를 배울 때는 다릅니다. 책의 내용에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배우지만 이야기도 같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책이 그림 책이다 그러면 하나 더 있어요. 이미지까지 같이 연결돼요. 알겠죠? 연결고리가 더 많아진단 말이죠. 연결고리가 더 많아지고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외부에서 배우잖아요. 외부에서는 그 실제 상황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하나 더 연결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가장 깊게 배우게 됩니다.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실제 생활하면서 배우게 되면 우리가 더 빨리 배우는 게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 단어를 더 잘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과 함께 배우라는 이유가 문장과 함께 배우게 되면 연결고리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 거죠. 단어 하나만 배울 때랑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 잘 기억하기도 그 단어를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만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단어 외우는 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단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하죠.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교재들도 많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법입니다. 문법을 꼭 배워야 되느냐? 안 배워도 됩니다. 그러면 문법을 안 배우고 어떻게 잘 배울 수 있느냐?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법을 왜 배우지 마시라고 하느냐면 실제로 저도 문법을 배우는 것이 외국어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가 10시간, 매일마다 10시간 공부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예를 들면 2시간 책 읽고 2시간 대화하는 시간 가지고 그리고 2시간 또 듣기 연습을 하고 그리고 1시간은 쓰는 연습하고 나머지 1시간 문법을 공부한다고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매일마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주 잘 배우게 됩니다. 모든 걸 다 골고루 하거든요. 그 중에서 문법의 일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잘 배우게 돼요. 그런데 매일 10시간 배울 수 없잖아요. 시간은 한정적이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데 평균적인 시간은 보통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만약에 문법을 소유한다. 그러면 우리가 책을 보거나 듣기 연습을 하거나 대화 연습할 시간이 없게 돼요.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문법을 공부하게 되면 1분당 접할 수 있는 문장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문법 공부 시에는 예를 들면 1개, 3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고 혹시 듣기를 한다, 대화 연습을 한다 그러면 1분당 접할 수 있는 문장의 수는 아무리 적어도 대여섯 개 이상. 책을 읽을 때는 보통 예를 들면 한 20-30개에 넘어가겠죠? 그렇게 됩니다. 양이 달라져요. 1분당 그런데 1시간만 해도 문법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문장의 개수와 단어의 개수는 엄청나게 작은 반면에 책을 매일마다 읽는 사람들은 문장이나 단어를 접하는 정도가 기회의 횟수가 아주 올라가게 되죠. 듣는 듣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문법 공부를 하는 사람과 문법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책 읽고 대화 연습하는 사람들이 더 향상이 빨리 되는 이유가 이런 점입니다. 문법은 정말 내가 모를 때 어느 정도 참고하기 위해서 그럴 때만 조금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문법 교육을 많이 시키죠. 문법을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법을 배운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말할 때 많이 틀리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대화가 되느냐, 책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느냐 문제거든요. 문법을 배운다고 해서 책을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책을 읽을 때는 이게 하나의 문자를 보는 게 아니고 수많은 그림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그림을 보면 볼수록 그 유사한 그림들이 자꾸 쌓이게 돼요. 그래서 책을 보게 되면 더 빨리 읽게 돼요. 아시겠죠? 이해하는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 문법 공부하는 사람과 책을 읽으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죠.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 사람 문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문장의 구조에 대해 문법을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접하는 단어, 문장의 개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은 처음 시작하게 되면 기초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림인 책을 보통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림책이 있는 경우는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한글 번역 간단한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책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접하는 문장의 개수와 단어 수는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1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해 보죠. 1년 지나게 되면 문법을 공부한 사람 매일마다 1시간 공부해도 문법으로 배울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문장의 개수와 단어는 적습니다. 특히나 듣기가 안 되죠. 보통 문법을 공부하는 경우는 듣기하면서 문법 공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듣기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림책 읽는 사람들은 mp3 파일이 있잖아요. 들으면서 읽는단 말이죠. 계속 들어요. 그렇죠? 듣고 읽고 듣고 읽고 계속 반복해요. 레벨이 낮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림책을 시작하잖아요. 그림책을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게 되니까 이것보다 다른 이야기를 또 읽어야지 하거든요. 그럼 다른 이야기를 또 읽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아주 조금 다른 문장과 단어를 조금씩 접하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하는 정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돼요. 아주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서서히 이렇게 되죠. 이런 과정으로 1년이 지나게 되면 레벨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문법 공부하는 사람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듣고 계속 읽어왔던 사람들은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가요. 1년이면 이 레벨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러면 문법 시험 쳤을 때 누가 잘할까요? 책을 읽은 사람입니다. 비록 문법을 설명할 수 없어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눈에 있거든요. 단어라든지 제가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이 나한테 눈에 익은 그림이 보여요. 아시겠죠? 순식간에 바로 이거 문장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비록 설명을 할 수 없어도 말이죠. 그런데 문법 공부를 1년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문법 설명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야 돼요. 문법을 배웠던 그 순서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장 풀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항상 그렇습니다. 문법을 계속 공부했던 사람들 생각을 해야 돼요. 시험. 그림이 아니거든요. 시험 볼 때 문장이.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고 맞춰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도는 어느 정도 정확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보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빨라요. 문법 공부한 사람들이. 문제를 빨리빨리 맞춰요. 이런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나면 달라져요. 1시간 동안 접할 수 있는 문장의 개수와 단어는 엄청나게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책으로만 읽어온 사람들 처음에 문법 시험을 치르게 되면 낮아요. 점수가. 왜냐하면 문법 시험이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 1년 지나가지고 엄청나게 축적된 단어와 문장이 눈에 익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선택이에요. 정확도가 올라가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한 가지 더. 문법 공부하는 사람 회화가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들은 사람,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소리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소리를 많이 듣고 읽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느 정도는. 물론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를 병행하면 대화한 만큼 회화 능력은 아주 올라가게 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